하더라고요. 준비되면 얘기해 주세요. 아유,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라디오가 저희가 이제 아침 7시에 시작을 해서 9시에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음악을 걸어야 되잖아요. 마지막 음악 거는 시간이 한 53분이나 될까? 그 정도. 그러니까 음악 걸고 온에어 불 꺼진 걸 보고 내려와야 되니까. 근데 저희가 스튜디오가요, 수원이에요. 또 이거 상암까지가 저 굉장히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어쨌든 뭐 좀 더 빨리 마지막 곡을 걸지 않고 왔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곡을 안 걸면 방송이 펑크가 나요.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긴 곡을 거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긴 곡을 걸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한 15분짜리 클래식을 걸었어야 돼. 그러니까요. 네, 오늘 불타는 셀럽 개그맨 이창명 씨 모시고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와. 자, 오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개그맨 이창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짜장면 시키신 분 이거 얘기하면 좀 아실 것 같으네요. 출발 드림팀. 이제 이러면은 확실하게 아시겠네요. 11년 만에 라디오를 복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일단 사실 이제 우리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이라는 직업, 프리랜서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선택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선택을 해 주셨다라는 거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좀 많은 차이가 있는데, 특히 이제 연예인들, 개그맨들이 가장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라디오예요. 거기에 제가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는 가문의 영광입니다. 네. 왜 가장 하고 싶죠? 우리는 말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텔레비전은 표정도 있어야 되고 나의 손짓, 몸짓 하나하나,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신경을 쓰면서 상대방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매체지만, 라디오는 오로지 개그맨들이 말로만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러한 어떤 매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개그맨뿐만 아니라 많은 방송인들이 가장 하고 싶은 장르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 나온 김에 간단하게 프로그램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우리 프로그램은 OBS 요 전에 경기 방송에서 99.9MHz의 그 라디오 주파수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OBS로 저희가 라디오 주파수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지는 한 약 3개월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OBS 라디오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이창명, 이은하의 굿모닝 OBS로 매일같이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방송을 듣는 그런 컨셉이잖아요. 그렇죠. 출근길에 듣는 네, 거예요. 그렇죠. 가장 경쟁력 있는 시간대입니다. 네, 네. 왜 경쟁력이 있냐면요, 출근하시는 시간이 딱 그 시간이에요. 그렇죠. 예. 그 보통 출근 시간, 점심 시간, 퇴근 시간이 라디오가 로얄 타임으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프라임 타임이죠. 예, 좋은 시간을 맡으셨어요. 라디오를 맡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그 중에 또 7시에서 9시 프라임 타임을 주신 거는 정말 영광입니다. 굉장히 입담도 좋으시고 개그맨이셔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예. 재밌는 코너도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코너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라디오라는 매체가 사실은 힘을 굉장히 많이 빼야 되는 그런 매체예요. 텔레비전은 어떻게 보면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죠. 화면으로, 눈으로 보니까요. 근데 이거는 오디오로만 듣다 보니까 웃겨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꾸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시간대와 다르게 재미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제가 큐시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예. 우리가 이제 매주 요일마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1부에서 4부까지 있어요. 그래서 7시에서 8시까지가 1부, 2부. 그 다음에 8시부터 9시까지가 3부, 4부예요. 그래서 매 요일마다 코너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뭐 누구나 출연할 수 있는 누구나 모십니다라는 코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 또 나만이 가지고 있는 정보, 또 나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 또 내가 좀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다, 우리 동네를 좀 뭔가 알려주고 싶다, 뭐 이러한 코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모십니다라는 코너가 있고, 그리고 우리 동네는요 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 코너는 정말 우리 동네 자랑하는 거예요. 대놓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코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행을 소개해드리는, 경기도나 뭐 다른 지역을 소개해드리는 운민 작가가 직접 출연하셔가지고 이 여행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코너도 있고, 그리고 정치인이 나오는 코너도 있습니다. 이건 좀 의아해하시죠, 그죠? 정치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본인들의 지역구를 이야기하고 지금 본인들이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자세하게 전달해드리는 그런 코너도 있고, 뭐 많죠 아주. 그 다음에 가장 미는 코너 하나가 신청곡 시키신 분이 있습니다. 요 코너가 아주 재밌어요. 내가 오늘 어떤 노래를 듣고 싶다, 이 노래에는 어떤 사연이 있다, 그래서 그 노래 좀 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샵 0999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서 문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음악을 틀어드리는 그런 코너도 있습니다. 다양하죠. 아, 네, 맞네요. 일반인들도 이게 출연 신청하면 출연할 코너가 꽤 출연하시죠. 있네요. 그럼요. 네. 그게 이제 우리 동네는요. 그리고 또 누구나 모십니다. 네. 이 코너가 이제 누구나 정말 출연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출연하시고 싶은 분들의 많은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시부터 방송을 시작하시면 네, 몇 시에 일어나세요? 5시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원래 아침형 인간 아니시죠? 이거는 사실 아침형 인간하고는 좀 달라요. 요건 새벽형 인간입니다. 이거는 아침형 인간은 아침 7시에 일어나시는 분들, 여기 이제 아침형 인간인데, 저희는 이제 5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프로그램의 스태프들이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엔지니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도착을 하고, 또 작가들도 그 전에 도착을 해야 되니까 아침형 인간이었어요. 원래는 한 아침 7시 정도에는 일어나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아침의 10분이 엄청난 차이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7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5시에 일어나니까 이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침에 30분을 줄이기 위해서 이사도 하는데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2시간은 정말 그러니까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시간인데 아유, 힘들어요. 어떻게 출연을 그래도 허락을 하셨어요? 뭐 출연을 허락한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허락을 하는 위치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저를 섭외를 해주신 거에 다시 한번 OBS 라디오 그리고 OBS 텔레비전 쪽에 감사를 드리고요. 하고 싶었다라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디오를 너무 하고 싶었고, 하고 싶다 보니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전 어렸을 때도 제가 라디오는 오래 했었어요. 뭐 12시, 2시도 했었고, 저녁 6시부터 8시도 했었고, 밤 12시부터 새벽 2시도 했었었는데, 이렇게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 건강해지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잠이 아무 때나 자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저는 술도 못 드실 것 같아요. 술은 생각조차도 못하고 밤 10시면 자요. 이게 졸려서 자는 게 아니라 일하려고 자요. 그러니까 그건 조금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네. 아침 방송 보다 보면 네. 이제 좀 몇 달 하시는 분들 보면 진행자분들이 가끔 이제 펑크 내시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인간이니까. 불안해요. 아직은 펑크 안 내셨나요? 아직은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는데, 저에게 늦은 적은 없지만 언젠간 늦겠죠. 한번 그런 실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알람을 3개나 맞춰놓고 있으니까요. 10시만 넘어가도 마음이 불안해질 것 같아요. 5시에 일어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예를 들어 한 4시에 깨버리잖아요. 그럼 못 자요. 그렇죠. 잤다가 깼다가 자면 사실 일어나는 게 더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에 깨면 참 못 자고, 요 며칠 전에 주말에 주일 일요일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제가 늦은 거예요. 6시 20분에 일어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 꿈을 꾸고 토요일 저녁에 그 꿈을 꾸고 일요일 날 잠을 자는데 그 꿈이 잔상에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잠을 새벽 4시에 깼었어요. 예. 라디오가 참 매력적인 매체라고 생각되는 게 네. 사실 라디오처럼 시청자들하고 정말 자신을 다 드러내놓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매체가 없잖아요. 없죠. 라디오는 저의 본 모습, 저의 진심 어린 마음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매체라서 저에게는 참 감사하고 값진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라디오는 좀 어떻게 보면은 수다 떠는 친구? 네, 우리가 수다를 떨 때는 사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수다 떨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뭐 근심 걱정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거는 상담이잖아요. 근데 이게 수다와 상담은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 라디오는 정말로 근심과 걱정 다 떨쳐버리고 진짜 그냥 수다 떠는 옆집 이야기, 앞집 이야기, 옛날 이야기, 미래의 이야기, 내 이야기, 또 당신의 이야기, 그냥 2시간 동안 그냥 수다 떠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좀 라디오 하시면서 좋은 이미지로 많이 바뀌셨으면 감사합니다. 좋겠어요. 네. 동시간대 라디오 시청률 1위 공약을 거셨다고 그러는데 불가능하죠, 지금 사실. 지금 동시간대 라디오 시청률 1위가 김영철 씨 같은데요. 네, 김영철 씨 S본부 동시간대입니다. 동시간대인데 그게 한 5에서 7% 나올걸요. 예. 근데 라디오 이 청취율이요 정말 무섭습니다. 아까 텔레비전은 일주일에 한 번 나가잖아요. 시청률 일주일에 한 번. 우린 청취율이요 매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예를 들어 1%가 나오면요 한 달이면 30%예요. 1년이면 300%예요. 예, 그래서 이 라디오가 엄청난 전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라디오에 뭐 광고도 많이 하시고 또 뭐 많이들 출연들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청취율 1위 하면 15,000피트에서 스카이 다이빙을 하겠다라고 제가 공약을 했죠. 왜 이 공약을 했냐면요. 예전에 출발 드림팀에서 스카이 다이빙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무서워서 못했어요. 천금을 준다 해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15,000피트에서 뛰겠습니다. 1등 아니더라도 2등만 해도 제가 뛰겠습니다. 네. 꼭 뛰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진짜 2만 피트라도 뛰고 싶어요. 진짜 2만 했으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겠어요. 좀 저희가 99.9MHz예요. 99.9. 순금의 그 함량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외우기도 쉽고 누르기도 쉽고 또 어플리케이션에요. 다운 받으면 돼요. OBS 라디오라고 딱 다운 받으면 전 세계에서 들을 수 있어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이제 처음에 유명해지신 계기는 예. 이제 짜장면 시키신 분 때문에 이제 국민 스타가 되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때 인기는 어마어마했죠. 엄청났죠. 사실 이제 단번에 스타가 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자고 일어나니까 스타가 됐다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단번에 그렇게 광고를 찍고 국민의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던 건 아닌 것 같고 조금씩 대중분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TV는 사랑을 주고 사람 찾아주는 프로그램. 선생님도 찾아주고 친구도 찾아주고 그때 시청률이 48%였어요. 시청률 48%. 그거를 바로 오버랩 해가지고 맡았던 프로그램이 출발 드림팀이에요. 그 출발 드림팀의 기획 의도가 비인기 종목의 스포츠를 대중에게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연예인을 이용해서 그러한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남녀 성대결이었어요. 남녀 성대결. 그때 출연하셨던 여자 스포츠 선수들이 지금 대부분이 감독, 코치 이런 쪽으로 계세요. 시청률이 역시 50%까지 나왔었어요. 시청률이 48%에서 50%. 그러니까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2개를 했었던 거죠. 그때 마침 저에게 들어온 광고가 바로 짜장면 시키신 분 이 광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점층으로 딱 인기를 이렇게 좀 얻어가다가 그 짜장면 시키신 분이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줄 몰랐어요. 그거로 인해서 확 올라갔죠 이제. 그래서 인기가 좋아져가지고 꽤 여러 편 찍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메인이 아니에요. 아 처음에 그랬죠. 맞아요. 예. 예. 아니요 끝까지 그랬어요. 이게. 아 예. 워낙 유명하신 뭐 영화 배우나 이런 분들이 있었죠. 원래. 그렇죠. 예, 예. 거기에 메인은 김국진 씨예요. 네, 네, 네. 예. 아무 데서나 터진다.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사실은 짜장면 광고로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이동통신 광고예요. 네. 근데 이동통신은 떠오르지 않고 짜장면만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셌던 거죠. 네. 예. 그래서 김국진 씨가 메인이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조금씩 이제 대중의 사랑을 얻기 시작을 할 때예요. 그래서 이창명을 딱 모델로 단독으로 써서 섭외가 들어오지 않을 때예요. 김국진 씨가 메인이었고 저는 서브였어요. 근데 그때 기획사에서 전화 오셔가지고 이창명 씨 여기 대모 기획인데 아주 그룹 계열사 기획 회사인데 이동통신 광고인데 김국진 씨가 메인이에요. 이창명 씨 한번 어떻게 출연하실 수 있나요? 이거를 저 출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출연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이창명 씨 아니더라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뉘앙스를 제가 받았어요. 조연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불안감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야, 이거 안 하면 뺏기겠구나. 그 출연료가 얼만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출연료가요. 대부분 막 억씩 받을 때 아닙니까? 500만 원 받았어요. 500만 원. 정말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뭐 맘대로 해라 약간 그런 거네요. 그렇죠. 500만 원이면. 너의 존재는 없다. 근데 하려면 하고 말려면 알아라. 잠시만요. 그 자리에서 내가 바로 오케이를 하면 내 자존심이 허락지가 않더라고요. 좀만 생각해 볼게요. 진짜 좀만 생각했어요. 3분 만에 전화 드렸어요. 좀만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하루만 생각해 볼까 했으면 하루 생각했을 텐데 바로 전화 드려가지고 하겠습니다. 3분이 되게 기셨겠어요. 길었죠. 그 1분 사이에 누가 딴 놈이 채가지 않을까. 길었죠. 하루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게 된 거죠. 1탄에서 500만 원 받고 짜장면 시키신 분 대박이 난 거예요. 2탄을 찍잖아요. 이창명 씨 저 2탄 할 건데 하실래요? 역시나 2탄째도 또 그렇게 왔어요? 그런 정도로 물어보셨어요. 네. 근데 1탄하고는 좀 달랐어요. 1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2탄은 요즘 한참 떴는데 안 할 수도 있겠다 얘가. 하실래요? 이렇게 존중의 뜻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겠습니다. 역시 500만 원이었는데. 아니죠. 하겠습니다라고 하니 출연료가 다르더라고요. 1,500만 원. 2탄이 대박이 났네. 3탄을 찍재요. 네. 섭외 전화가 바뀌었어요. 먼저 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창명 씨. 네, 네, 잘 지내시죠? 네, 어떻게 요즘에 뭐 바쁘시죠, 많이? 네, 요즘 광고가 덕분에 너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3탄을 찍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출연료를 한 5,500만 원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이창명 씨가 아니시면 하실 분이 없으십니다. 바뀐 거예요. 5,500에 했어요. 그리고 광고를 열 몇 개를 찍었어요. 다른 광고를. 그러니까 저의 일생일대에 이창명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보면 각인시켜준 그런 광고라고 할 수 있죠. 김국진 씨는 메인이었지만 저에게 묻혔죠. 네. 근데 김국진 씨 인기는 사실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보세요? 이거로 최고의 인기를 가지셨죠. 자, 근데 이제 쉽지는 않으셨어요. 돈을 다 잘 지키시지는 못하셨잖아요. 잘 지켰어요. 이제 처음에는? 사실 이게 이제 모르는 분들이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 제가 방송국의 출연료도 만만치 않을 때예요. 근데 일주일에 제가 5개 프로그램을 할 때예요. 4개에서 5개. 그때 제가 3, 4 출연료 1위였어요. 아, 그래요? 예, 1위였어요. 개수가 많으니까. 네. 그리고 K본부에서 지금 1박 2일 시간대 프라임타임에 메인 MC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연료가 많이 셌죠. 그게 이제 인기가 높아지면서 프라임 타임으로 옮겨갔죠. 처음에는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아, 처음부터 그랬나요? 예. 이 출발 드림팀으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전체 프로그램이 슈퍼 선데이예요. 슈퍼 선데이 안에 코너가 출발 드림팀이었는데 너무 재밌다 보니까 아예 딱 떨어져 가지고 이제 출발 드림팀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죠. 이때 M본부에서 저를 관두는 조건으로 섭외를 해가는데 그 당시에 엄청난 돈이에요. 그리고 S본부에서도 저를 스카우트를 해가려고 했었고, 근데 저는 이제 K본부의 의리를 지켰죠. M본부랑 계약을 한 다음에,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진짜. M본부에 음악 캠프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네, 알죠. 그 프로그램 메인 MC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 K본부에서 너 이러면 안 된다. 의리를 지켜라. 와, 갈등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갈등 많이 됐죠. 계약금 3천만 원을 받았어요. 3천만 원 받고 회당 출연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엄청난 출연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계약을 할 찰나에 K본부에서 너 이러면 안 된다. 너를 키워줬던 곳은 K본부다. 의리 지켜라. KBS도 너무하네. 의리를 지켜라 너. 라고 해가지고 의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M본부를 생방송을 제가 안 가요. 실합니다 이게. 방송국은 의리가 없는데. 그리고 3천만 원에 1억 2천을 제가 물립니다. 네네. 네, 그리고 K본부에 그대로 남게 되는 거예요. 다시 S본부로 또 제가 스카웃이 됩니다. 역시나 좋은 조건이었어요. 네. 근데 K본부에서 절대 너 가면 안 된다. 너 전속 계약도 아니었어요. 아니었었어요. 근데 또 의리를 제가 지킵니다. 그리고 K본부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쭉 방송을 해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요 근래 한 8년 정도 K본부 출연을 안 하게 된 거죠. 저는 지켰어요. 씁쓸한 얘기. 그렇죠. 씁쓸하죠. 저는 지켰어요.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뭐 저의 만족 아닌가요? 저의 그냥 만족인 것 같아요. 난 지켰다. 그 만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출발 드림팀의 그 출연료에다 짜장면 시키신 분 광고 출연료에다가 프랜차이즈를 했어요. 짜장면 시키신 분이라는 짜장면집을 했었어요. 그때 한 군데 오픈하면 500만 원 줬었어요. 한 군데 오픈하면 500만 원. 420개 오픈했어요. 계산해 보십시오. 나오죠. 네. 예, 그때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에요. 딱 초반. 쓸 시간이 없었어요. 하루에 1,000원 썼나? 2,000원 쓰면 많이 썼을 거예요. 담배도 안 피죠. 술도 안 먹죠. 뭐 그러니까 뭐 할 게 있어야죠. 유재석 씨도 담배 안 피죠. 술 안 먹잖아요. 거기다 또 뭐 그 전에 그 드림팀 하기 전에 재석이네 집에서 얹혀 살았지. 돈 쓸 일이 별로 없었죠. 그렇게 그냥 쭉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무탈하게.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그렇게 그냥 무탈하게 살다가 이혼하면서 싹 바뀌게 되더라고요. 이혼하면서 제가 이제 전 와이프에게 그리고 저의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살면서 사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곧 찰나가 8년이라는 시간이에요. 제가 그 쉬는 시간에 사드가 터지고, 그러니까 쉬기 바로 전에 사드가 터지고, 쉬고 난 다음에 코로나 터지고, 그러니까 그 연이어서 쭉 이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많이 이제 쓰게 됐죠. 벌긴 많이 벌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떠셨어요? 사업은? 그 결론의 얘기는 짧아요. 망했어요. 결론은 짧아요. 제가 책도 썼어요. 지금은 이제 출간을 안 하는데 이창명처럼만 안 하면 30억 벌 수 있다.
뭐 어떤 분은 뭐 1억 갖고 10억 버는 법, 뭐 10억 갖고 100억 버는 법, 다 버는 법만 써요. 근데 저는 이창명처럼만 안 하면 30억 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30억 썼다는 얘기죠.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책의 결론이 뭐냐면, 결말이 뭐냐면,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본인이 지금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게 사업이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 승승장구하시던 최고의 위치에서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시기도 많이 겪으셨잖아요. 많이 겪었죠. 네. 그 멘탈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관리가. 제가 그 8년 전에 사고에 대해서 아까 우리 진행자님께서 물어봐도 되냐고 네. 말씀하셨대. 제가 8년이나 지난 이야기를 뭘 물어보시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엔 너무 정치적인 게 많아요. 네. 어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세요. 네. 이제 와서 뭐 8년 지난 얘기인데 왜 못해요? 네. 무서웠어요. 첫째, 두려웠어요. 그때 박근혜 정권 때였습니다. 네. 네. 그 당시 4월이에요. 4월. 네. 4월 지방선거 총선이 끝난 다음이에요. 아, 네네. 지방선거가 총선이 끝난 다음이에요. 네네. 대패를 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막 당사 내리고 뭐 길거리로 나가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게. 기억나시죠? 예, 예. 그리고 어버이연합인가? 네네. 그 사건이 네. 막 떠들썩했을 때입니다. 네네. 그때 경찰청장이 강신명 경찰청장이에요. 아, 네네. 그분 지금 감옥에 갔다가 나오셨죠. 네. 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근데 저랑 같이 자리를 했던 자리에 6명이 앉아 있었어요. 네. 출발 드림팀 메인 PD, 네. 저, 나머지 분들은 이쪽 정치 쪽에 관계되신 분들. 아, 네. 네. 근데 왜 그 사람들을 만날 이유가 있냐? 만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출발 드림팀을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더 크게 만들고자 했었어요. 많은 지원을 좀 받고 싶었었어요. 그런 자리였어요. 좀 어려운 자리였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자리는 그렇게 뭐 브랜드 얘기하겠습니다. 네. 화요라는 검은색 술, 네네. 검은색, 흰색. 아니에요, 검은색이에요. 아, 네. 몇 도짜리냐면요, 50도 가까이 돼요. 네네네. 그거가 이렇게 커요. 네. 근데 그거를 제가 1시간 만에 2병을 마셨다고 나와요. 거기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사가 났어요? 네, 아니요. 그런 기사는 하나도 안 나가요. 검찰에서. 아, 네네. 네. 조사받을 경찰에서. 때? 네네. 저는 신호등을 들이받았거든요. 네네. 그때 저는 공황장애를 많이 앓을 때예요. 네. 출발 드림팀 녹화를 하러 가다가 공황장애가 오면 외국에서도 녹화를 못했어요. 숨을 못 쉬어서요.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 PD가 많이 고생을 했었어요. 핸드폰이 옆으로 떨어졌어요. 그거 죽는 사이에 부딪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0km예요. 네. 30km도 안 되게 받았어요. 네. 신호등을. 네. 그런데 이제 뉴스에 6개월이 나왔습니다. 네네. 저에 대한 기사가. 네네. 아마 그거보다 더 심한 것을 해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통장 계좌 추적을 당했어요. 네, 그 뭐 차량이 뭐 페이퍼 컴퍼니에 무슨 뭐 보험도 들었어요, 저는. 네. 근데 무보험에. 네. 뭐 이렇게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네, 네, 네. 이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분해서. 네. 보험회사 신고했습니다. 네. 근데 보험회사도 신고 안 했다라고 얘기 나와요. 네. 그리고 저는 에어백이 터지니까 안에 연기가 자욱하더라고요. 네. 안에 연기가 자욱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많은 고민을 하지만
그때 우리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5학년인가? 경찰 4명이 새벽 4시에 저희 집에 영장 없이 집으로 찾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임의동행으로 가신 거예요, 경찰서? 임의 동행도 아닙니다. 그럼요? 그냥 와서 4명이 다 집 안에 들어가서 난리가 났었죠. 네. 우리 애들은 놀래서 막 울고 새벽 4시에 만약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생겼다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그 들어갈 수가 없는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그때 완전 쓰러지시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제가 에어백이 딱 터지자 연기가 자욱해집니다. 에어백이 이렇게 접어놓더라고요. 접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굳지 말라고. 네, 네. 밀가루 같은 거로. 네, 네. 그러니까 터지니까 빵 이렇게 연기가 막 자욱하잖아요. 네. 그럼 연기 자욱한 데서 119 전화해야지.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연기 자욱하면 나와야죠. 거기서 그렇죠. 누가 거기서 가만히 있어요. 네. 안전벨트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안전벨트 자국이 저는 선명했습니다. 빵 받았으니까. 안전벨트 안 하면 저는 답답해서 뭔가 허전해서 꼭 합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사방을 훑어봤습니다. 누가 다쳤나를 제일 먼저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안 다쳤어요. 숨은 못 쉬겠고 공황장애는 있고 여기서 저 비상구 정도의 거리에 응급실이 있어요. 제가 그 당시 여의도 성모병원에 제가 그 홍보대사를 했었기 때문에 응급실 위치를 정확하게 알죠. 그 응급실을 찾아갔어요. 술 먹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응급실에 가면은 피 검사합니다. 호흡 검사하고 다 검사하죠. 다 정상이에요. 정상. 스킨, 피부 정상, 호흡 정상, 모든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약을 처방받습니다. 그 약은 술을 먹은 사람한테 줄 수 없는 약이에요. 호흡곤란이 올 수 있으니까. 그 약도 처방을 받아서 저는 옵니다. 영등포 경찰서에서 아침 일찍 제가 그럼 가겠습니다. 새벽이니까 아침 일찍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뭐 오후에 오셔도 됩니다. 뭐 그래서 저는 오후에 간 거예요. 갔더니 중간에 전화 와서 포토라인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 기자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놀랬죠, 저는. 아니 무슨 일반 사고에 이렇게까지 서해야 되나? 그리고 강신명 경찰청장이 생방송 어버이연합 기자간담회에서 생방송 중에 기자간담회에서 제 얘기를 할 일이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한 기자가 물어봅니다. 이번에 이창명 씨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요? 강신명 경찰청장이 술을 먹었거나 안 먹었거나 생방송 중에 똑같습니다. 이거 무조건 입건시키겠습니다. 기소하겠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에서 26시간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에서 13시간 조사를 받습니다. 아니 피 검사한 거 정상입니다. 내면 정상입니다. 더 이상 음주 쪽은 일단 얘기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섭죠, 제가. 물론 뭐 사고 처리 뭐 안 하고 나간 거에 대한 죄는 물을 수 있겠으나 일단 음주는 아닌 거죠. 그리고 그 비싼 차를 왜 버리고 갑니까? 시동이 안 걸려요. 전기가 다운돼 버리더라고요. 그 차는 시동이 안 걸려서 저는 놔뒀던 거지. 제가 뭘 그 차를 왜 놔둡니까? 사이드로 빼서 놔두면 되는데 안 움직이니까 그렇게 놔뒀던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영등포 경찰서에 그 경찰이 저에게 이창명 씨가 술 안 먹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좀 고생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 옆에 매니저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 진급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만약에 그 술을 마셨다면 마셨습니다라고 하죠. 예. 마셨어도 아주 경미했을 텐데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 문제 될 게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제까지 그때까지 8년 동안 내가 왜 미쳤다고 싸우겠습니까? 거지 되면서까지 돈 쓰면서까지 싸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는 그렇게 승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에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전 떳떳해요.
음주하신 분들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버릇처럼 또 합니다. 제가 그런 실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술을 그렇게 마시면 그분들은 트럭으로 마신다고 얘기해요. 결정적으로 출발 드림팀의 메인 PD가 검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술을 안 마셨다. 옆에서 분명히 봤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고인 조사에서 다 안 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사가 나갑니다. 술을 마셨다라고 담당 PD가 증언함. 그래서 담당 PD, 우리 그때 PD가 왜 거짓말을 했냐고 전화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네요. 그럼 끝이에요. 그렇죠. 그럼 끝이에요. 사실 법정에서도 최종 판결이 음주 없음으로 나와요. 1심 무죄, 2심 무죄, 대법원까지 무죄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네. 끌고 가서 결국엔 어쨌든 검찰에서 계속 걸었던 거잖아요. 검사가 신임 검사더라고요. 또 제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한 달 전인가 그 사고 현장에 그 커피숍이 별다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손님 만나기로 해서 주차를 하는데 그 옆에 주차장에다 주차를 했어요. 주차장 아저씨가 아유 이창명 씨 아유, 고생 많았죠. 아니 자기 찾아오지 나 찾아오질 그랬어요. 저 그때 이창명 씨 멀쩡하게 운전하고 술 안 마신 거 제가 봤습니다. 제가 주차장 관리했던 분이니까 그 얘기를 제가 그때 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억울하셨을 텐데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래. 가족이 있으니까 이혼했잖아요. 제가 아이들 키웠잖아요. 내가 이 아이들을 안 키우면 내가 거짓말하고 키우고 싶진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 지금 부유하게 살았던 잘 살았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힘든 과정을 아빠와 함께 겪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서로 제 생일 때 편지를 줬는데 아빠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하고 그걸 느끼고 있다라는 그 편지가 왔을 때 전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가진 게 많아서 행복한가?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행복하다?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금 OBS 라디오 99.9를 하고 있지만 지금 너무 행복해요. 나를 믿어주는 OBS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저를 프로그램에 기획안을 올리는 PD들이 많았대요. 작가들이. 그럼 PD들이 이거 아직은 좀 그분들이 저를 뭐를 안다고요? 그분들이 뭐니 그렇게 책임을 질 일이 많다고? 에? 맨날 TV에 나오는 사람들만 나오잖아요. 에?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맞는 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좀 동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또 이창명 씨도 앞으로 좀 억울한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몰라서 또 네티즌들이 그러는 것도 있고. 이거를 이야기하면 믿는 것만 믿고 싶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이창명이 그런 이야기 해봤자 뭐 재미있습니까? 연예인이 죽으면요 밑에 자막이 나옵니다. 뭐 우울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담 이렇게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오고 죽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참 챙겨줄 걸, 참 말 한마디라도 좀 걸어줄 걸. 죽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응? 그렇게 안 하던 사람들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도 죽음을 생각 안 했겠습니까? 밤이 되면 잠을 못 잤는데 그 고통의 시간이.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버텼죠. 내가 이렇게 가만히 쳐져서는 안 된다. 운동해야 된다. 매일같이 등산했습니다. 무릎이 아플 정도로 등산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신앙의 생활을 했습니다. 왜? 안 하면 안 되니까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래서 지금은 그 기다림이 기다려지니까 이렇게 또 라디오도 하게 되고 또 TV도 하게 되고 뭐 얼마 전에 뭐 복면가왕 나왔더니 막 뭐 나쁜 뭐 글을 쓰는데 그 댓글을 쓰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우리 5천만 인구 중에서
저는 1000만 정도가 썼다. 아니 100만 명 정도가 썼다 하더라도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저. 저 그러니 짐 싸서 저 충남 금산구리 동네로 가서 살면 돼요. 5명. 물론 그분들도 존재하죠. 근데 그렇게 서로 명분을 만들지 말자는 얘기죠. 그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입장은 누구나 바뀔 수 있어요. 부메랑은 누구든 언제든지 돌아온다니까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말 한마디, 그냥 칭찬 한마디가 그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앞으로는 좋은 일만 많이 생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지금 좋은 일 계속 생겨요. 네. 그래서 뭐 불만은 없습니다. 지금도 너무 좋습니다. 행복하고. 앞으로 계획 좀 한번 말씀하시죠. 네. 계획은 없어요, 사실. 뭐 다들 뭐 계획하면 그 계획은 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지금 당장의 계획은 그 긴 시간 저를 옆에서 지켜줬던 아이들, 걔네들이 이제 벌써 25, 26살 대학교 1학년이 됐네요. 벌써. 그 초등학교,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그리고 이제 저와 이제 재혼을 준비 중인 저를 옆에서 너무나 많은 긴 시간 눈물로 기다려줬던 친구, 이렇게 잘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그게 계획입니다. 네. 뭐 아이들도 잘 지키셨지만 뭐니 해도 이창명 씨가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삭혀놓고 영원히 가지고 가야 될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들 앞에서 했습니다. 해도 될 것 같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겠지만 저 또한 완벽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잘못 속에 살았던 이창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고 다시 또 한 사람으로서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의젓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믿어주시고 또 한 번 사랑해 주시면 다시 일어나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위치에 갈 것 같습니다. 부족한 이창명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열심히 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